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이어서 광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주말과 휴일 동안 광주 전남 곳곳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저수지 2기 무너지고 농경지가 물에 잠긴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태풍까지 북상 중입니다. 이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성군 회천면에 저수지 뚝이 30m가량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수지에 있던 물이 바로 아래 농경지 3헥타를 덮치면서 논밭 작물이 물에 잠기거나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 불쌍한 우리 농민장 살려주시오. 생각이 절로 믿기지라. 아주 요런 내피겠어.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흙탕물에 잠기고 주차된 차량 50여 대가 꼼짝없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문이 안 열릴 정도로 물이 많이 찼어요. 그래가지고는 내려서 이제 더 이상 있으면은 깜짝하면은 큰일 나질 나갔더라고. 그래서 해변가 마을에서는 폭우 속에 주택 앞 집안이 붕괴되고 토사가 도로를 덮치는 아찔한 상황까지 연출됐습니다. 보성과 장흥, 여수 지역에 이틀 동안 폭우가 쏟아지면서 2천여 헥타르의 농경지가 침수되고 절개지 곳곳이 무너져 내려 응급 복구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보성 요중 일부 건물과 운동장이 물에 잠겼고 보성군 명복역 근처 선로가 침수돼 경전선 열차 운행이 한때 중단됐습니다. 집중호우 피해를 복구하기도 전에 광주 전남 지역이 다시 북상 중인 태풍 프라피론의 영향권에 듭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태풍이 모레 새벽 전남 동부 지역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 황룡강 근처에서 70대 남자가 실종돼 경찰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그제 오전 7시쯤 광주시 광산구 황룡강 근처에서 74살 김모 씨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요양병원 환자인 김 씨가 실종 신고 하루 전에 황룡강 송산교 근처에서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200여 명을 동원해 수색을 벌였습니다. 오늘 오전 8시 30분쯤 광주시 북구 독림동 생활폐기물 처리업체에서 불이 났습니다. 검은 연기와 함께 발생한 불로 헌옷 등 생활폐기물과 가건물 대부분이 잿더미가 돼 소방서 추산 8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번 주 중으로 합동 감식을 벌여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민선 7기가 출범했습니다. 일자리가 넘쳐나는 도시,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를 만드는 게 민선 7기 이용섭 체제의 목표인데요. 언제나 그랬듯이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민선 7기 광주시가 풀어야 할 숙제들을 박수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광주 민간공항을 조건 없이 무한공항으로 통합시키겠다는 민선 7기 광주혁신위의 발표는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전남과의 상생이라는 측면에서는 환영을 받았지만 광주 시민, 특히 군공항 주변 주민들은 반발했습니다. 민호 소지가 있는 전투비행장은 꺼릴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패키지로 가야 될 부분은 패키지로 가야 되고 설명을 드려서 단계적으로 가야 될 부분은 단계적으로 가야 될 텐데. 사실 민간공항 무한 이전은 올해 초 윤장현 전 시장이 발표했다 후속 논의로 이어지지 못했던 사안입니다. 다른 쟁점 현안들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놓고는 혁신위 안에서조차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전남도청 복원과 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해법 역시 이용섭 시장에게 과제로 던져졌습니다. 민선 7기가 계승하기로 한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해선 우선 현대차와의 투자 협상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투자가 성사된다고 해도 적정 임금과 노사 책임 경영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 더 어려운 숙제가 될 수 있습니다. 풍부한 행정 경력과 정치 경험을 갖춘 이용섭 시장이기에 쟁점 현안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리라는 기대는 큽니다. 도시철도 2호선 문제, 군공항 이전 문제, 시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된 이런 문제들이 왜 지역사회에서 빨리 해결되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을까? 하지만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앞세우다 보면 시민과의 소통이나 참여 행정이라는 가치가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시민시장을 표방했던 윤장현 전 시장마저 임기 내내 불통 행정을 한다는 비판을 받은 점은 상기할 만합니다. 자신의 경험에만 의지하지 않고 시민들의 지혜를 모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과 자세가 적극적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하는 민선 7기의 공통된 숙제는 자치 역량을 키우는 겁니다. 대통령 공약처럼
연방제에 버금가는 권한과 책임이 갑자기 손에 쥐어질 때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의 상생을 이야기할 때 특정 사안의 득실보다 좀 더 큰 그림을 생각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전라남도의 민선 7기 공약 실천 계획이 9월 말쯤 확정돼 주민에게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남도는 연차별 계획과 사업비 투입 규모 등 민선 7기 공약 실천 계획 수립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고 도민평가단 의견 수렴과 최종 보고회를 거쳐 9월 말쯤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민선 7기 전남지사 취임준비기획단은 김영록 지사가 세운 일자리 창출과 경제 살리기 등 7개 분야 135건의 공약에 대해 잠정 검토를 마친 상태입니다. 민선 7기 광주 전남 단체장들이 호우와 태풍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취임식을 취소하거나 약식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5개 자치구 구청장과 실국장 등이 참여하는 호우와 태풍 피해 예방을 위한 긴급 재난안전대책회의를 연대 이어 내일로 예정됐던 시민초청 취임식을 취소하고 취임식을 약식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태풍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취임식을 간단한 절차만 밟기로 했고 보선과 광양, 나주 등 전남 지역 대부분의 시장 군수들도 취임식을 취소하고 재난 대비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지역형 사회복지 서비스인 광주형 기초보장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됩니다. 광주시는 15억 원을 투입해 광주형 기초보장제도 대상으로 1000세대를 발굴해 지원하고 내년부터 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광주형 기초보장제의 주요 대상은 국민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한 가구나 부양 의무자가 있지만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